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절기인 가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기관지, 건강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환절기 가을이 되니 벌써 비염이 다시 재발했다 하네요. 절기 중에 입추되면 낮엔 덥지만 저녁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폐와 관련된 속담이 생각나네요. 우리나라에는 폐와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허파에 바람 들었다 라는 말인데요. 허파에 바람 들었다의 의미. 이 속담은 들떠서 실없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이 가벼울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허파, 폐에 바람이 들었다고 표현했을까요? 폐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벼운 장기입니다. 실제로 폐를 물에 넣으면 둥둥 뜹니다. 이는 폐가 수많은 공기주머니, 폐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옛사람들은 이런 폐의 특성 때문에 바람이 가득 차 속이 비어있는 상태를 가볍고 분별 없는 행동에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속담이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심리적 요인은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데 이처럼 얕고 빠른 호흡이 계속되면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과호흡 증후군처럼 실제 폐 질환은 없는데도 가슴 답답함이나 호흡곤란을 겪게 되죠. 이처럼 마음이 불안정하면 폐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몸과 마음의 균형을 깹니다. 옛 속담은 폐의 물리적 특징을 통해 마음이 들뜨면 몸도 들뜨고 가벼워진다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신체적 반응을 절묘하게 표현한 것이죠.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미라와 폐 질환이 있었는데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기후와 건강의 관계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라오 투탕카멘을 비롯한 고대 이집트 미라들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많은 미라에게서 만성폐 질환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특히 호흡기 질환의 흔적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매우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집을 지을 때 흙과 갈대를 사용했고 실내에서도 화덕을 피워 요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먼지와 연기 입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호흡기를 자극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집트 상형 문자 기록에서 호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신비로운 허브와 식물을 이용해 연기를 만들어 흡입하거나 특정 약초를 끓여 증기를 쐬는 등 지금의 아로마 테라피나 가습 치료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천 년 전 에어컨이나 가습기가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건조하고 먼지 많은 환경이 호흡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것이죠. 현대의학은 이러한 경험적 지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발전시켰지만 결국 먼지가 많은 환경과 건조함이 폐 건강에 해롭다는 점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허브도 폐 질환에 좋은데 특히 페퍼민트 특유의 시원한 향과 맛은 멘톨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막힘을 해소하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 기침을 완화하는 대효과적입니다. 폐를 상하게 하는 가을의 기운, 조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기운을 육기라고 합니다. 육기는 바람, 풍, 차가움, 한, 더위, 서, 습기, 습, 건조함, 조, 불, 화를 뜻하는데요. 이 중 가을의 대표적인 기운이 바로 조, 즉 건조함입니다. 옛 선조들은 폐오조, 즉 별표폐는 건조함을 싫어한다 별표라고 했습니다. 가을의 건조한 기운이 우리 몸의 폐로 들어와 폐의 진액을 마르게 하고 이로 인해 기침과 가래, 코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가을철에 폐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별표균폐, 별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흔히 가을에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진 배나 도라지, 꿀 등을 섭취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현대과학이 밝혀낸 가을의 진짜 악당 한의학의 조라는 개념이 현대과학으로 보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가을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습도가 낮아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집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호흡기 점막은 쉽게 마르게 되는데요.
폐와 기관지의 점막은 끈끈한 액체로 덮여 있어 외부의 먼지나 세균,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건조해지면 이 점액층이 마르면서 보호 기능이 떨어집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니 미세먼지나 바이러스가 폐 깊숙이 침투하기 쉬워지고 결국 염증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옛 선조들이 말했던 건조한 기운, 조, 이. 바로 현대과학이 말하는 낮은 습도와 일치하는 것을 보면 동서양의 지혜가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처럼 가을철 폐 건강관리는 옛 지혜와 현대과학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조함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실내 습도를 조절하며 기관지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야말로 폐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코미디언 고 이주일 선생님은 2002년 8월 27일에 폐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가 입추가 지나서 저녁에 찬바람도 불어서 기관지가 약해지기도 쉽고 24절기를 알면 생사도 알 수 있습니다. 가을은 공기가 차갑고 건조해지면서 호흡기, 특히 기관지가 약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도 크고 미세먼지, 꽃가루, 황사까지 더해지면 기침이나 목의 건조감, 천식 증상까지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평소 기관지를 튼튼히 지켜주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총 6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올바른 호흡 습관. 첫 번째는 호흡 습관입니다. 많은 분이 얕고 빠른 흉식 호흡을 하다 보니 기관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목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하루에 몇 차례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거나 서서 어깨를 편안하게 합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 기상 후, 점심 식사 후, 잠들기 전 5분 정도만 해도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등산을 하면 복식 호흡이 됩니다. 흉식 호흡을 많이 하면 목기관지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등산 강력 추천입니다. 공기오염 배기가스도 폐질환의 원인입니다. 이 가습과 수분 섭취. 가을철 기관지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건조함입니다. 실내 습도가 40% 이하로 내려가면 기관지 점막이 마르고 미세먼지나 세균에 더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수분 섭취도 필수입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 음료는 기관지, 근육을 수축시키고 기침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컵씩 마시면 기관지가 촉촉해지고 하루 종일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순환이 잘 돼 피부가 촉촉해져 운동도 좋습니다. 3. 기관지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음식 관리입니다.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매운 음식들이 기관지에 좋으며 대표적으로 생강, 마늘, 양파 등등. 기관지에 안 좋은 음식은 술, 커피처럼 쓴 음식들이 안 좋습니다. 배, 기관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을 곁들여 따뜻하게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배는 예로부터 기관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동의보감을 비롯한 여러 고서에도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기관지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풍부한 수분으로 기관지를 촉촉하게. 배는 수분이 약 85% 이상을 차지하는 과일입니다.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철, 우리의 기관지 점막은 쉽게 마르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의 바이러스나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배를 먹으면 풍부한 수분이 몸속에 공급되어 기관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기관지 점막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건조할 때 배를 먹거나 배즙을 마시면 목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루테올린 성분으로 염증을 완화.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 루톨린,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입니다. 이 성분은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침과 가래가 심할 때 배를 꿀에 재어 먹거나 따뜻하게 끓여 마시면 증상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소르비톨 성분으로 가래를 삭히고 배출. 배에 들어있는 소르비톨, 소어버톨 성분은 기관지 점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른 기침이나 끈적이는 가래로 고생할 때 배를 먹으면 가래 배출이 원활해져 호흡이 편해집니다. 또한 사포닌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배를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배쑥, 배의 쑥을 파내고 꿀, 대추, 생강 등을 넣어 찜기에 찌거나 끓여서 먹는 방법입니다. 따뜻하게 먹으면 기관지 진정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배꿀차, 배를 잘게 썰어 꿀에 재운 후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배는 차갑게 먹는 것보다 따뜻하게 조리해서 먹는 것이 기관지에는 더 좋습니다. 차가운 성질은 오히려 기관지를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라지, 기관지 점액을 부드럽게 하고 가래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도라지차, 도라지 조림으로 섭취하세요. 도라지는 예로부터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약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도라지가 기관지에 좋은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사포닌, 세퍼넌 성분 때문입니다. 도라지 기관지 효능의 주요 성분, 사포닌. 가래 배출 촉진, 도라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의 점액 분비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염증 완화, 사포닌과 플라티코딘, 플레타이코딘 성분은 항염증 작용을 하여 기관지염, 인후염, 편도선염 등으로 인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침 완화, 기관지의 점막을 촉촉하게 하고 염증을 개선하여 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도라지는 감기, 기관지염, 천식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는 한약재인 길경의 재료로도 쓰입니다. 도라지의 다른 건강 효능. 도라지에는 기관지 건강 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면역력 증진,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 외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사포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통 및 해열 작용,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 진통과 해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도라지는 좋은 효능이 많지만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위염이나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는 차, 즙, 청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으며 배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아 기관지 건강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추와 생강, 기관지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생강은 도라지와 함께 기관지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으로 꼽힙니다. 생강이 기관지의 효능을 발휘하는 핵심 성분은 진저롤, 과쇼가올, 쇼제일입니다. 이 성분들은 생강 특유의 알싸하고 매운맛을 내는 동시에 우리 몸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생강의 기관지 효능. 항염증 작용. 진저롤과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기관지 내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관지염,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관지 확장 및 가래 제거, 생강은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켜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호흡을 편안하게 돕습니다. 또한 기관지 점막의 분비를 촉진하여 가래를 묽게 하고 배출을 쉽게 합니다. 기 때문에 천식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 증진,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외부에서 침투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살균 효과, 생강의 성분은 감기나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는 각종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가 뛰어나 감염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생강은 몸에 좋지만 과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위장장애, 생강의 매운 성분은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염,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공복에 생강을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혈액 응고 방해,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평소 몸에 열이 많거나 고혈압, 치질 환자는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차, 청, 즙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으며 꿀이나 대추와 함께 섭취하면 맛과 효능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찌고 말린 건강은 진저롤이 슈가올로 변하면서 따뜻한 성질이 더 강해져 기관지 건강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 항염작용이 있어 기관지 염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강력한 살균 및 항염작용으로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마늘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주요 성분은 바로 알리신, 넬러신입니다. 마늘의 기관지 효능. 강력한 살균 및 항균 작용. 마늘의 알리신은 페니실린보다 강력한 살균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기관지염, 인후염 등을 유발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여 감염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증진,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염증 완화, 마늘은 항염작용을 통해 기관지 내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만성적인 기침이나 가래를 동반하는 기관지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온 상승 효과, 마늘의 따뜻한 성질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마늘은 좋은 효능이 많지만 과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위장장애, 마늘의 매운 성분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 위염이나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공복에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방해,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심한 냄새, 마늘을 생으로 먹을 경우 입냄새가 심할 수 있으므로 냄새가 걱정된다면 익혀 먹거나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알리신 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익혀 먹어도 일부 효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꿀과 함께 재워 먹거나 다른 음식에 첨가하여 꾸준히 섭취하면 기관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식재료이지만 기관지 건강에도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가 기관지에 좋은 주요 성분은 바로 퀘르세틴, 쿼서틴, 과유황 화합물입니다. 양파의 기관지 효능.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작용. 양파의 풍부한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이는 기관지염, 인후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양파의 유황화합물은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기관지를 포함한 전신을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보호하여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래 배출 도움,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황화합물은 기관지 점막의 분비를 촉진하여 가래를 묽게 하고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양파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차가운 공기에 민감한 기관지를 보호하고 감기 증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양파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한 식품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장장애, 생양파의 매운 성분은 위를 자극할 수 있어 위염이나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익혀 먹거나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민 반응,
드물게 양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으므로 섭취 후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양파는 끓여서 차로 마시거나 국물 요리, 볶음 요리에 넣어 꾸준히 섭취하면 기관지 건강관리에 좋은 식품입니다. 익힌 양파는 매운맛이 줄어들어 먹기 더 편하며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은 오히려 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기름지고 매운 음식, 카페인 음료, 술, 차가운 음식은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만성기침과 술의 상관관계 담배는 천식을 악화시키지만 술은 천식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역시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천식 환자는 금연과 금주가 필수입니다. 주류에는 아황산염 성분이 들어있는데 일부 천식 환자는 이 식품 첨가물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기관지가 수축하는 증상이 심해집니다. 아황산염은 음식이 상하고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존제로 쓰입니다. 말린 과일, 과즙, 맥주, 감자, 새우 등에 함유되어 있으므로 아황산염으로 인한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환자는 이런 음식을 피합니다. 사후 환경관리 가을철에는 미세먼지, 꽃가루, 곰팡이 포자가 많아 기관지를 자극합니다. 외출 시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귀가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의류도 털어먼지를 제거하세요. 환기는 공기가 맑은 오전이나 비 온 뒤에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서는 담배 연기, 강한 향, 방향제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환경관리만 잘해도 기관지 자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은 폐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찬바람을 직접 마시는 조깅보다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맨손 체조가 좋습니다. 특히 가슴을 활짝 여는 스트레칭은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호흡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며 팔을 내립니다. 하루 10분 정도. 아침과 저녁 한 세트씩 해도 충분합니다. 호흡할 때 횡격막이 상하로 움직여야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치 쪽에 있는 갈비뼈 밑에 부분에 있는 횡격막 마사지도 하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셔 기관지를 진정시키면 더 좋습니다. 6. 면역력 관리. 기관지 건강은 곧 면역력과 직결되고 규칙적인 수면은 면역세포 활동을 돕습니다. 하루 7, 8시간을 권장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기본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해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호흡기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필요하다면 프로바이오틱스 등 장건강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7. 기관지 보호 생활 습관 팁. 마지막으로 일상 속 기관지 보호 습관을 정리해드립니다. 외출 전 날씨와 미세먼지를 체크합니다. 실내는 가습과 환기를 균형 있게 관리합니다. 따뜻한 물과 차를 자주 섭취합니다. 기관지에 좋은 음식으로 면역력을 지킵니다.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폐활량과 호흡 근육을 강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면 환절기에도 기침이나 목에 불편함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가을철 기관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6가지는 호흡 습관, 가습과 수분, 틈식, 환경관리, 운동과 스트레칭, 면역력 관리입니다. 이상 가을철 환절기 기관지 관리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